몇 년 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시나요? 그 대결은 컴퓨터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주목시켰는데요. 대국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돌아갔고, 이 결과는 마치 컴퓨터의 승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흥미로운 사건을 계기로 창의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자식을 바둑 영재로 키우려는 부모들에 의해 바둑 조기교육 열풍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광경을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지켜봤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마도 책과 공부를 중시했던 그들에게는 조금은 괴이한 풍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민화 중 선조들의 자식을 향한 조기교육과 스스로에게 학문에 정진할 때 채찍질이 되었을 법한 그림으로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책거리도 또는 책가도는 중국의 건륙 연간에 발전했던 다보격 또는 다보각 계통의 그림이 부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왕실의 화원들에 의해 그려지고 궁중에서 애호되던 이른바 상류층 그림을 그 시작으로 합니다. 18세기 후반까지 예조에서 운영했던 도화서 이외에 공식적인 궁중화원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조선은 정조에 의해 1783년 11월 창덕궁 규장강 내에 자비대령화원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합법적인 궁중화원을 통한 그림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고종 집권기인 1881년 무렵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정조는 자비대령화원의 녹취제 시험에 직접 문제를 낼 정도로 학문적 지식뿐 아니라 예술에도 능했으며 8개 화문 중에서 책가도를 3번째로 많이 출제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책가도는 정조의 호학태도와 사실주의를 강조했던 그의 회화관 그리고 진체화에 대한 신미 취향이 함께 작용하여 조선 후기 회화사에서 새롭게 탄생한 화목이라 할 수 있죠. 특히 각자 원하는 것을 그려내라는 명에 신한평과 이종현이 책거리 그림을 그리지 않자 마땅히 책거리를 그렸어야 한다며 귀향을 보낸 것은 정조의 책가도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학문을 숭상했던 왕답게 평생 많은 책을 가까이 하여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살라는 교훈을 담은 책가도를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조선민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거리도는 원래 8폭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현재 7폭만 전하는 상태입니다. 그중 한 폭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이무기가 용과 함께 조우하는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 주목받는 작품으로, 이 작품에는 크게 4가지 도상이 그려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단부터 골패 노름판과 그 위로 구름처럼 피어나는 이무기, 뒤쪽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책과 이를 감싸고 있는 용입니다.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고 물에 산다고 알려진 상상의 동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시외 등으로 표현되며 총 6회 등장하는데요. 주로 흉내나 적 또는 헤쳐나아갈 역경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긍정적인 도상과 의미의 용과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의 보양이 목설화에서는 용왕의 아들로 용성을 지니고 있으나 강우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한 상태로 묘사되는데, 사실 불교의 영향 아래 용이 유입되어 추앙받기 시작한 이전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으로 이무기가 수신으로 먼저 존재한 사실이 있죠. 작품을 살펴보면 우선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투시도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그려진 책이나 앞부분의 노름판을 보면 3차원적인 물체를 2차원적인 화면에 그리면서 투시도법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좌측 하단 책 부분에 그려진 문양이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책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그와 함께 맞춰져 있음에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양화법에 등장하는 정투시가 아닌 역투시를 사용하여 뒷면이 넓고 앞쪽으로 향할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민화 책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역투시는 정투시나 평행투시를 사용해 비교적 현실감 있는 공간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궁중장식화 책가도에 비교했을 때 참신한 공간 구성일 뿐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대상을 타자화하기보다는 화가와 관람자 외에도 제3의 시선과 입장을 투영시키는 사고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투시도법을 이해하여 이해 변형까지 가할 수 있는 작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름판 위와 바닥에 떨어진 골패는 모두 정면을 향하도록 2차원적으로 그렸다는 점입니다. 작가는 민화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소재인 골패를 그리면서
이것이 골패라는 것을 관람자에게 노골적으로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골패마저도 마치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현실감을 배제한 형태로, 그러나 사물의 정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묘사했습니다. 즉 평면적인 형태는 그려진 사물이 골패임을 알리기 위한 작가의 강조와 배려가 뒤섞인 표현이고, 이 작가에게는 자신이 그리는 것이 골패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한 의문은 노름판에서 등장하는 이무기와 책을 감싸고 있는 용을 통해 풀립니다. 노름을 즐기면 용이 되지 못한 채 이무기로 전락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의미인데요. 용과 이무기가 중앙에서 서로의 수염을 얽어매고 교류하는 장면은 노름에 빠진 이무기를 용이 건져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무기의 몸에는 벌써 비늘이 생기고 있고 몸에는 용의 등줄기를 가로지르는 주황색 갈기가 비슷하게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되는 기막힌 순간이죠. 그런데 작가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무기를 배가 보이는 형태로 뒤집어 그렸습니다. 물론 이무기의 좌측에 보이는 발은 비늘과 갈기가 묘사되어 등 부분이 그려진 것이 분명했지만, 형태로 볼 때 왼쪽에 묘사된 발은 오른쪽에 뒤집어진 발과 대칭이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는 대칭이라면 구름 속에서 등장하는 발의 위치가 오른쪽에 그려진 발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른쪽에 그려진 뒤집어진 발의 아래쪽, 즉 뒷발이며 긴 이무기의 몸이 구름과 그릇 안에 숨겨져 있음을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동물을 그릴 때 양쪽 발을 대칭적으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작가는 이렇게 한쪽의 앞발과 뒷발만을 그림으로써 이무기의 길지만 감춰진 몸을 상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고, 이무기가 용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막 생겨나는 등 부분의 비늘과 갈기까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무기의 긴 몸 전체를 그렸다면 뒷부분에 책을 감싸고 있는 용과 하단의 골패를 함께 보여주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의 몸과 이무기의 몸이 겹쳐 무척이나 혼잡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노름판에서 바로 이무기가 등장한다면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화면에 그릇을 추가한 것 또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지니가 등장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한된 공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보다 더 함축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기란 분명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무기를 뒤집어진 형태로 그린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인 용이 이무기를 건지는 장면에서 용과 이무기의 시선 교환이 중요한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무기의 등이 보이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뒤집어 배가 보이는 형태로 그리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무기가 끌려 올라가며 두 발을 용 쪽으로 향하고 시선을 교환하는 것은 마치 살려달라는 도움의 요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름판에서 헤매고 있는 한심한 인생을 꺼내 책으로 인도하여 용처럼 큰 인물, 즉 입신출세로 이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용은 발가락이 4개인 사조룡인데 반해 이무기는 발가락이 5개라는 점인데요. 이처럼 이무기는 용의 이끌림에 의해 학문의 세계로 전도되는 존재이지만 아무래도 선생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을 가진 모양입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동물이 이무기가 아니라 두꺼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두꺼비라면 입신출세로 풀이되는 골패와 노름판 그리고 용과의 만남이 설명되기 힘들 뿐 아니라 형태상으로도 두꺼비에 굳이 있지도 않은 수염을 그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노름으로 대표되는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있지 말고 학문에 힘써 큰 사람이 되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관한 뉴스와 자료들을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무심코 지나치게 되지만 부모가 되고 난 뒤에는 눈을 크게 뜨고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것뿐 아니라 출세하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민화박물관 소장의 책거리도만큼 공부하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동시에 꿈을 꾸게 만드는 작품은 흔치 않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이죠. 아마도 이 작품을 공부방에 두었다면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건강하고 잘 자라길 바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며 담긴 의미를 설명해주고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들의 잔소리 대신
선조들의 지혜와 자녀의 손때가 묻은 그림을 방에 걸어두는 것이 아이들 공부에 더욱 효과적일지도 모르니까요.